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고프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언더독 팟캐스트를 찍기 위해서 좀 일찍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이제 NBA가 곧 열립니다. 바로 내일부터 레이커스와 샬럿의 맞대결로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금요일 시작인데 목요일 경기가 LA 산불 사태 때문에 밀린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스타 휴식일 자체는 뭐 하루 약간 줄어든 느낌? NBA를 또 빨리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빨리 또 LA 지역의 산불 사태가 또 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돈치치 이야기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올스타 취재를 많이 가봤습니다만, 올스타전에 가면 이 올스타에 관한 또 올스타전에 관한 그런 질문만 던질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뭐 그 팀의 성적, 그 다음에 최근의 트레이드, 뭐 최근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기자들이 더 많이 물어보거든요. 12명의 NBA 스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총 24명의 올스타들이 뽑히면 이 24명의 선수들에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올스타 취재를 8번, 7번, 8번 정도 갔었는데, 그때마다 뭐 사실 르브론 제임스나 스테픈 커리 같은 선수들에게는 저희 같은 뭐 인터내셔널 기자들은 아예 접근도 못하고요. 약간 인기 없는 선수들, 과거에 뭐 캐런 버틀러, 뭐 지금의 뭐 파스칼 시아캄, 이런 선수들에게 많은 걸 물어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이번 올스타전의 최대 화두는 다름 아닌 돈치치 트레이드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뭐 애덤 실버 총재까지도 루카 돈치치의 트레이드는 쇼킹했다. 그리고 우리 뭐 댈러스 팬들이 조금 더 조직을 믿으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만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오갔고, 또 외신을 또 보다 보니까 뉴욕 타임즈에서 니코 해리슨에 대한 그런 이 인물 탐구?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쉴드성 기사라고 봤는데, 또 그런 기사가 있어서 또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돈치치를 뭐 제거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돈치치를 제거한 니코 해리슨은 이런 인물이었다라는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니코 해리슨, 댈러스의 부름을 받기 전에 나이키에서 근무했습니다. 나이키 본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NBA 선수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쌓았다고 하죠. 상당히 아마추어틱한 실수로 스테픈 커리를 놓치긴 했습니다. 뭐 이름 잘못 쓰고, 그 다음에 케빈 듀란트 때 썼던 자료를 그대로 긁어쓰다 걸렸죠. 물론 니코 해리슨은 뭐 내 실수라기보다는 회사 차원의 실수였다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이 총책임자면 책임을 져야죠. 해리슨이 이거는 잘못한 게 분명히 맞습니다. 자, 하지만 니코 해리슨이 이후에 나이키가 뭐 자모란트, 제이슨 테이텀, 데빈 부커, 또 루카 돈치치 등을 나이키로 데려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특히 돈치치 같은 경우에는 조던 브랜드로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이제 나이키보다는 좀 더 뭐 상위 개념인 거죠. 그래서 돈치치를 또 조던 브랜드와 계약을 맺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인물이라고 하는데, 생전에 코비 브라이언트, 뭐 나이키가 낳은 최고의 모델이잖아요. 코비 브라이언트와도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비 브라이언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게 나중에 돈치치 트레이드의 하나의 좀 실마리, 하나의 그 발화점이 됐습니다. 참 이 인생사 알 수 없는 거죠. 자, 제약회사에서 몸담은 덕분에 이거는 나이키를 다니기 전에 제약회사 쪽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덕분에 식단과 영양소에 엄청난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그 덕분에 컨디셔닝을 상당히 중시했다고 해요. 내가 뭐 당연히 제약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뭐 몸, 그 다음에 신체, 뭐 건강, 그 다음에 식단 이런 것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돈치치의 생활 습관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일단 돈치치가 담배를 피고, 그게 뭐 물담배든 시가든 어쨌든 담배를 피고, 그 다음에 맥주를 엄청나게 좋아한다고 하죠. 굉장히 그 유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루카 돈치치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승리하고, 그러니까 파이널 진출을 확정하고 나서 딱 이렇게 맥주 캔을 들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라커룸 복도에서 댈러스의 구단 관계자, 그때 마이클 핀니도 있었고, 그 맥주를 뺏어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돈치치의 표정이 파이널 갔다고, 파이널 간 날이라고, 진짜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야, 그런 그 사진, 그런 영상 하나하나가 전부 다 트리거가 됐던 거죠. 진짜로 그때는 돈치치가 되게 기분 나빠했고, 구단 관계자도 아니 지네 팀을 지금 파이널까지 이끈 MVP인데 득점, 스틸 뭐 전부 다 1위하고 올려놨는데, 야, 저거 지금 이 순간에 그 한 모금, 그 한 캔의 기쁨을 못 즐기게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구단에서 특히나 니코 해리슨 단장이 돈치치가 담배 물고 그다음에 맥주 마시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구단 관계자 입장에서는. 또 돈치치가 뭐 체중 관리를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대부분의 슈퍼스타들은 팀 내에서 특권이 있습니다. 뭐 과거에 제임스 하든 휴스턴의 왕이었고요. 케빈 듀란트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시절에 마찬가지였고, 웨스브룩 듀란트가 떠나고 나서는 완전히 뭐 구단을 자기가 거의 주물렀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래요. 예전에도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 다 마찬가지였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돈치치 위주로 돌아가는 팀 일정, 이게 니코 해리슨 단장, 그 다음에 새로운 구단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저 어린 놈 새끼한테 맞춰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오구오구 했던 마크 큐반 구단주가 대부분의 지분을 팔고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해리슨 단장 자체도 돈치치 위주로 돌아가는 팀 일정, 그 다음에 돈치치가 요구하는 특권들,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셌다고 하죠. 지미 버틀러도 원정일 때는 팀과 동행하지 않고, 또 마이애미에서 또 파이널 진출했을 때에도 선수들과 같이 있지 않고 본인 혼자 별장에 섰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미친 특권이죠. 당연히 NBA 파이널을 하고 있으면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훈련하는 게 중요한데, 물론 훈련을 같이 했겠습니다만 혼자 떨어진 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 팀을 대표하는 슈퍼스타들의 특권의식은 진짜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돈치치가 요구하는 특권도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종류만 다를 뿐이지 굉장히 광범위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마크 큐반 구단주가 있을 때는 묵과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큐반 구단주는 덕 노비츠키와 굉장히 또 로맨틱한 동행을 했었고, 또 돈치치도 본인이 데려온 거의 마지막 유산이다 보니까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경기만 잘 뛰고, 이런 식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에 대한 새로운 구단주 또 니코 해리슨 단장이 상당히 불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돈치치가 본인의 몸 관리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맥주 마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 또 당이 들어간 것들 좋아하고 초콜릿 먹고 이러다 보니까 해리슨 단장 입장에서는 이제 미칠 노릇이죠. 해리슨 단장 본인도 본인 몸 관리는 엄청나게 잘하고 있고, 또 제약회사에 다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돈치치에 대해서는 얘는 진짜 관리하기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마크 큐반 구단주가 지분을 매각한 이후에 니코 해리슨이 전권을 부여받는 형식으로 팀의 운영이 바뀌었다고 하죠. 이거는 결국 듀먼 구단주가 야, 네가 이제 전권 휘둘러 봐.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 의사결정하면 이대로 따라줄 수 있겠어? 당연히 이 정도의 대화의 온도는 오갔을 겁니다. 자, 해리스는 결국에 돈치치가 컨디셔닝도 관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돈치치를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돈치치의 굉장히 빠른 노세화 진행을 엄청나게 우려했다고 해요. 루카 돈치치가 10대 중반 때부터 프로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유럽 리그에서 뛰더라도, 유로리그에서 뛰더라도 아주 많은 게임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또 슬로베니아 대표로서 뛰어야 되고, 자,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돈치치의 신체 나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노쇠화가 진행이 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니코 해리슨 단장의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맥스를 주기도 싫었고 트레이드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코비 브라이언트와 니코 해리슨이 굉장히 두꺼운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코비 브라이언트의 에이전트가 바로 랍 펠린카 현 레이커스 단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리고 있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최대 고객의 에이전트와 담당자의 니코 해리슨을 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니코 해리슨이 랍 펠린카 단장 당시 에이전트가 처리하는 그 방식, 일 처리의 방식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랍 펠린카는 여느 에이전트와는 다르게 상당히 또 언행도 가볍지 않고 아주 또 비밀을 잘 유지해 줄 것 같은 그런 캐릭터의 소유자였다고 하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때마침 또 앤서니 데이비스와 니코 해리슨 단장도 나이키 때 좋은 유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니코 해리슨은 수비형 빅맨을 굉장히 원했어요. 그리고 그 팀의 단장이 랍 펠린카다 보니까 유대감을 쌓는 과정에서 펠린카의 가볍지 않은 언행을 믿었던 니코 해리슨이 그대로 조용히 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몇 팀에게 찌르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결국 랍 펠린카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다면 절대 돈치치도 모를, 아무도 모를 그런 트레이드가 물밑 작업으로 진행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와 니코 해리슨 단장의 관계가 결국 이 트레이드의 발화점이 된 거죠. 자, 댈러스는 결국 처음부터 돈치치에게 슈퍼맥스 계약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돈치치가 만약에 트레이드가 되지 않고 댈러스와 슈퍼맥스 계약을 맺었다면 5년에 345밀, 연평균 약 70밀짜리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적하게 됐습니다. 이적하게 되면 슈퍼맥스 자격을 상실합니다. 5년차 이상의 선수는. 돈치치는 그로써 엄청나게 크나큰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또 트레이드가 되기 일주일 전에 200억짜리 집도 샀는데 그것도 결국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LA로 오자마자 산불로 고통받는 LA 시민들을 위해서 또 50만 달러를 쾌척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돈치치도 인성이 좋은 선수라는 걸 느껴지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래, 해리슨이 AD를 좋아하는데 루카 돈치치에게 슈퍼맥스 계약 주기 싫다고는 했지만
2028년까지 계약되어 있는 AD와의 연장 여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2027-28 시즌 때 앤서니 데이비스의 계약이 끝나는데 그때 플레이어 옵션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앤서니 데이비스의 나이는 34, 35이 됩니다. 당연히 1년이라도 빨리 나오겠죠. 결국에는 2027년까지 계약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또 연장 계약을 논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데이비스는 10년 차가 넘었는데 35% 맥스도 아니고 그냥 베테랑 지정 140% 맥스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줘야 됩니다. 여전히 많은 돈이 나가는 건 명확한 사실이고 30살이 넘은 이제 내리막길에 있는 선수가 받는 연봉이 60ml인데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결국 댈러스의 농사에 달려있다고 봐요. 이번 시즌은 사실 텄다고 보고 제가 어제 라방에서 댈러스를 후반기 승률 4티어로 나왔는데 뭐 엄청나게 또 많은 비판 댓글이 달리긴 했습니다만 댈러스가 올 시즌 우승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니코 해리슨 단장의 이 트레이드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남은 시간은 한 2년밖에 없다고 봐요. 물론 돈치치가 트레이드 되고 또 니코 해리슨이 한번 미친 얘기를 했었죠. 나는 3, 4년 뒤에 댈러스에 없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도라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 3, 4년 뒤에 없다고 치더라도 돈치치를 내보내면서 이런 팬덤 그 다음에 댈러스 구단에 대한 충성심은 사실 무엇과도 뭐 바꿀 수 없고 설명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트레이드한 거를 뭐 그래 구단주의 지시라고 치자. 그런데 저게 단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팟캐스트 들어보면 나옵니다. 자, 한편 루카 돈치치는 좀 괜찮아졌다고 해요. 일단 돈치치 아버지의 인터뷰도 이 트레이드가 벌써 1년은 지난 것 같고 이미 다 잊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댈러스 구단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뭐 아들의 트레이드를 놓고 구단 편에 설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구단이 약간은 뭐 과장되고 또 거짓말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뭐 아버지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돈치치는 현재 서서히 경기 리듬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레이커스 데뷔전을 치렀습니다만 출전 시간 제한 조치가 있었고요. 자, 하지만 이번 올스타 휴식기가 돈치치 본인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내가 훈련을 해야겠지만 올스타 휴식기는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회복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몸 상태가 지금은 좋고 승리를 위해서 내가 플로우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뛰고 싶은 거죠. 뛰고 싶은데 내가 정신적인 그런 충격 그 다음에 좀 어수선했던 부분을 가다듬는데 이번 올스타 휴식기를 썼다라는 얘기죠. 본인도 분명히 큰 충격이 있었을 테니까. 자, 그리고 마크 윌리엄스 트레이드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인터뷰를 밝혔었는데 트레이드 해프닝을 예상하지 못했다. 트레이드는 라펠링카 단장과 직접 서로 모의를 했고 그런데 트레이드가 무산되고 파토된 거는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지금이 우리의 팀이다. 지금 현 상태가 레이커스다. 우리의 팀이고 이 멤버가 우리의 전부이고 우린 지금을 통해서 모든 걸 증명하겠다. 좋은 인터뷰라고 봅니다. 달튼 크넥트의 이름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크넥트가 다시 돌아오게 됐으니까 지금 레이커스가 지금의 우리 팀이고 지금 이 멤버를 통해서 증명을 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JJ 레딕 감독. JJ 레딕 감독과 돈치치는 또 아주 절친한 사이입니다. 또 돈치치가 레딕 감독의 팟캐스트에 나가기도 했었고 굉장히 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자, 레딕 감독도 입을 열었는데 일단 돈치치의 출전 시간에 제한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샬럿 호네츠와의 경기서부터 30분 이상 뛰는 돈치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백투백 세트 2경기 중에 하나는 빠질 겁니다. 자, 또 레딕 감독은 돈치치의 이타적인 면에 대해서도 칭찬했습니다. 돈치치의 이타적인 면은 다른 동료들에게도 전염된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 팀의 케미스트리다. 화합이다. 조직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돈치치 역시도 레딕 감독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지도자다. 첫 시즌이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련하게 잘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15년 동안 감독을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리고 크게 내가 JJ 레딕 감독을 찬양하고 싶고 또 앞으로 레딕 감독으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우고 싶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많이 좋아 보이고 인터뷰를 들었을 때 루카 돈치치도 많이 마음이 좀 정리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돈치치는 일단 마음의 상처부터 씻어내고 그리고 본인의 컨디셔닝을 끌어올려야겠죠. 제가 느낀 JJ 레딕 감독은 굉장히 영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돈치치의 기분, 그 다음에 플로어 위에서의 리듬, 자, 이런 부분들을 저는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많이 할 거라고 봐요. 또 그런데 특화된 인물이 르브론 제임스잖아요. 물론 마크 윌리엄스가 오지 못한 건 아쉽긴 합니다만 레이커스는 뭐 당장 우승해야 되는 팀이기도 하지만 이번 2025년
비시즌을 또 충분히 노려볼 만한 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어제 라방에서 레이커스의 행보를 후반기 승률 티어 2로 꼽았었는데 저는 르브론 제임스도 물론 AD를 떠나보낸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겠지만 새로운 동기부여를 얻었고 그리고 루이 하치무라 스텝업 했고요. 잭슨 헤이즈나 또 제라드 밴더빌트 같은 이런 선수들이 뭐 마크 윌리엄스가 오지 못함으로 해서 저는 또 다른 동기부여와 경쟁심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이커스의 후반기 승률을 저는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니코 해리슨 쉴드 기사를 한번 번역을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또 언더독 5화인가요? 네, 올라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고 드디어 언더독에도 광고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이고 15만 될 때까지 또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5년 4월에 이번 2425 시즌 NBA 마지막 투어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저희가 아직 좀 금액을 조율하고 있어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릴리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여러분께서 보지 못했던 엄청난 내용들로 돌아오니까 한 번도 완판을 못 시킨 적이 없는 저희 채널과 함께 4월에 이번 시즌 마지막 여행, 그냥 뭐 힌트를 드리자면 릅도는 당연히 있고요. 커버도 있습니다. 커리 버틀러. 요거는 기본이고 나머지 한 게임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그런 게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네,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